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역사 유튜버 도도도입니다. 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유럽 국가들의 국명의 유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유럽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에게 반한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 에우로파를 납치해서 그리스의 크레타 섬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에게 납치당한 에우로파 공주에서 바로 유럽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양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입니다. 과거 고대 로마인들이 그리스 지역의 도시 그라이코스를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을 그라이키아로 부르던 게 현재 그리스의 어원이 됐는데요. 정작 그리스 사람들은 머나먼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가 일으킨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프로메테우스의 손자 헬렌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 자국을 헬라스 혹은 엘라다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 국가이기 때문에 국명도 아래의, 낮은을 뜻하는 니더와 땅을 뜻하는 랜드가 합쳐져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네덜란드를 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홀랜드가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에 있는 홀란트 지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인, 네덜란드의를 뜻하는 형용사 더치라는 말은 일단 게르만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5세기 이후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거치면서 로마 지역으로 진출한 게르만족들이 라틴어와 언어가 섞여버리자 라틴어와 언어가 섞이지 않았던 독일, 네덜란드 지역의 게르만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도이스크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게르만어로 민중해라는 뜻인데 이 도이스크가 네덜란드 지역에서 두치라는 단어로 변형된 게 최종적으로 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국가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 그 어원입니다. 여담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명칭은 스웨덴 남쪽의 스카니아 지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입니다. 과거 덴마크 지역에 살던 바이킹들을 데인족이라 불렀는데 이 데인족의 지역이라는 의미인 단마르크가 현재의 국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유럽 역사, 나아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입니다. 대표적인 게르만족 국가로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영어로 독일을 Germany, 러시아어로 독일을 게르마니아 라 부르는데요. 이 독일의 국명은 독일어로 도이칠란트라고 합니다. 앞서 네덜란드 편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라틴어와 언어가 섞이지 않은 독일, 네덜란드 지역의 게르만족들은 자신들을 도이스크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이스크가 독일 지역에서 종족에 속하다, 민족, 백성의 라는 뜻을 가진 디우티츠로 변형됐다가 다시 도이치로 변형되었고 여기에 땅을 뜻하는 랜드가 붙어 마침내 도이칠란트라는 국명이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독일을 뜻하는 도이치와 네덜란드를 뜻하는 더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 개화기 시기에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을 덕국이라 불렀는데요. 이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서 도이칠란트를 음역한 한자를 그대로 한국식으로 읽어 오늘날 독일이라는 명칭이 자리잡게 됩니다. 일본에서 독일을 칭하는 이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도이츠, 한국식으로 읽으면 독일이 되거든요.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며 유럽,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라는 국명은 과거 이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민족 루스 혹은 루시에게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루스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옛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러시아 지역으로 건너온 바이킹들을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루오치라 불렀는데 이게 루스로 변형됐다는 설과 붉은 머리와 붉은 수염을 지닌 바이킹들을 붉다라는 뜻의 라틴어 러서스로 부른 게 루스로 변형됐다는 설, 루스는 바이킹이 아니라 과거 키예프에 있는 로시라는 강 주변에 살던 슬라브족에게서 유래됐다는 설 등 역사학계에서는 루스의 명칭을 놓고 제법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루스라는 명칭의 기원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 루스에서 러시아라는 국명이 유래됐다는 점 하나는 확실합니다. 다음은 동유럽의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국명의 유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로마인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과거 루마니아 지역에 살던 다키아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 그들에게 동화돼서 그 정체성을 나름대로 쭉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작은 소국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과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한 명문가 룩셈부르크 가문의 영지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자그마한 나라 모나코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가 지나간 곳이라 해서 이 지역에 헤라클레스 신전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유일한 헤라클레스 신전이었던 이곳에 그리스어로 싱글하우스를 뜻하는 모노이코스가 붙어 헤라클레스 모노이코스라 불렸고 이게 바로 오늘날 모나코의 어원이 됩니다. 다음은 전세계 13억 명의 신자를 보유한 가톨릭의 수장 교황이 사는 나라,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 시국입니다. 이 바티칸의 국명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언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인 벨기에는 과거 벨기에 지역에 살던 벨가이족에게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국명은 과거 6세기 무렵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정착한 게르만계 부족인 스베아족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럽 중앙의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국명은 과거 1291년에 합스부르크 가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지역 동맹을 제안한 슈비츠 지역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편 4개의 공용어가 존재하는 스위스는 자국의 공식 명칭을 라틴어로 헬베티아 연방이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베티아는 먼 옛날 스위스 지역에 살았던 부족인 헬베티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며 한때 무적함대의 위험을 과시하기도 했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즉 에스파냐의 국명은 과거 로마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토끼의 땅을 뜻하는 히스파니아라 부른 데서 유래됐다는 설과 그리스어로 서쪽의 땅을 뜻하는 에스페리아에서 에스파냐가 유래됐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해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이름은 스페인 북쪽에 위치한 이베르강 유역에 살았던 그리스계 주민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다음 국가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고대 켈트 신화에 나오는 빛의 여신 에일린의 이름을 따 자신들의 나라를 에이레라고 칭했고 여기에 땅을 뜻하는 랜드가 붙어 아일랜드라는 국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나라 아일랜드와 섬을 뜻하는 아일랜드의 스펠링은 완전히 다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유럽의 강국으로서 세계의 발전을 주도했다는 긍정적인 면과 식민지 국가들에게 여러 만행을 저질렀던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 영국입니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 4개의 구성국으로 이루어진 영국과 아일랜드가 위치한 이 브리튼 섬은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 프레타니케 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고 뒤이어 로마 제국 시대에 브리타니아라고 불린 게 현재의 브리튼 섬이란 명칭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로마 제국이 붕괴되자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족과 섹슨족이 브리튼 섬에 상륙해서 여러 나라들을 건국했는데요. 이 앵글족의 땅에서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래됩니다. 앵글로 섹슨족은 기존의 브리튼 섬에서 살고 있던 켈트인들을 서쪽으로 몰아낸 뒤 그들을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의 웰러스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웨일즈라는 명칭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5세기 무렵에 아일랜드에서 건너와 영국의 북부 지역을 평정한 스코트인들에게서 스코틀랜드가 유래되었습니다. 1922년 영국에게서 독립하고자 했던 아일랜드와 달리 종교적인 이유로 영국에 잔류하길 원하는 아일랜드 내부의 반독립파가 내전 끝에 영국에 잔류해서 오늘날의 북아일랜드를 수립합니다. 다음은 현재 유럽 중부에 위치한 평범한 나라에 불과하지만 과거 자신들을 통치한 합스부르크 가문 덕분에 유럽 근대 역사의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자국어인 독일어로 동쪽의 나라를 뜻하는 웨스터가이히 라고 하는데, 이는 과거 신성로마 제국의 일원이었던 오스트리아가 신성로마 제국의 동쪽 국격에 위치해 있어 이런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다음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2세기 말 러시아어로 변방의 영토를 뜻하는 오우크라이나에서 유래가 됐는데, 20세기 들어 우크라이나의 학자들이 이 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변방의 영토를 뜻하는 게 아닌 국가, 지역을 뜻하는 단어다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문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발상지 이탈리아입니다. 먼 옛날 이탈리아 반도 남쪽의 칼라브리아 지역은 송아지라는 뜻의 라틴어 비툴루스라고 불렸는데, 이곳을 식민지화한 그리스인들이 이 비툴루스를 그리스어인 이탈로이라고 번역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의 칼라브리아 지역만을 뜻하던 이탈로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뜻하는 단어로 확장되었고, 이게 오늘날의 이탈리아 국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은 15세기 말부터 스페인과 함께 대항해 시대를 주도한 대표적인 해양국가지만 현재는 호날두 보유국으로 더 유명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의 국명은 과거 로마 제국이 건설한 항구인 포르투스 칼레에서 유래됐습니다.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한때 동유럽의 강제로 군림하기도 했던 폴란드는 고대 슬라브어로 들판을 뜻하는 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는 유럽, 나아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유서 깊은 나라지만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그 국명의 유래를 알기가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5세기 무렵에 프랑스 지역에 건설된 프랑크 왕국에서 프랑스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의 일파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인데, 프랑크라는 단어는 고대 게르만어로 자유로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헝가리의 국명 앞글자 H는 과거 훈족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단어들은 튀르크계 유목민 10개 부족의 연맹을 뜻하는 오노구르에서 유래됐습니다. 한편 헝가리는 자국을 마자로르세그라고 부르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와 895년에 헝가리에 완전히 정착한 유목민 마자르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국명의 유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만약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